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 영등포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뿔뿔이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서울 영등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최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에게 여행지 추천 받아보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에게 안전 상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보름 넘게 이어진 폭염 속에 오늘도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태풍 종다리의 움직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 5도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전이 35도, 광주 36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죠. 오늘 가볼 영등포구,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금융, 교통이 모두 담겨있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역사가 오랜 만큼 오래된 도시라는 인식도 강하고요. 당면한 숙제도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최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영등포구의 현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열대에 의해서 오늘 아침도 꽤나 더운데 오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괜찮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잤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젊은 구청장이시고, 그래서 영등포 구민들이 또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최현일이라는 사람에게 영등포구를 구민들이 맡겼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영등포 구민 여러분이 네. 어떻게 이렇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이렇게 당선된 게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구민의 어떤 우리 38만 네. 구민이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영등포구가 새롭게 변하고 도약을 해야 된다. 네. 영등포구가 강남의 원조입니다. 한강 이남에.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서남권 종갓댁이었고 영동대교란 게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서초구 우면동이 옛날에 영등포구 우면동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제 영등포구가 어떤 그 자긍심도 있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새로운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 시절에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구민들과 여러 가지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서 대화도 많이 나눠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많이 말씀하시던 게 뭔가요? 그 이제 아까 말했던 것도 이제 하나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이제 어머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얘기한 게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아이들에 대한 교육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등포에 와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네. 되길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요. 물론 영등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국의 교육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영등포구에 사는 주민들의 그런 하나하나 목소리가 네. 저한테 와닿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요 중점 과제 공약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보좌관을 제가 이제 하겠다 해서 8월 달에 네. 교육보좌관을 이제 새로 임용을 합니다. 네. 잠시 뒤에 그 부분도 자세하게 또 여쭤볼게요. 예. 구청장께서는 자녀분들도 영등포구에서 이제 키우시고 그 자녀분들은 영등포구가 고향이겠네요. 딸 하나인데요. 예. 그 여의도 초등학교 나와서 지금 여의도 중학교 3학년입니다. 따님이 구청장님 당선됐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유 이제 아빠 큰일 났다 바빠지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던가요? 제 딸이 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로. 그거 하나 좋고 나머지는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개인적인 최현일 구청장에 대한 궁금증에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은 주거 환경, 또 교육, 교통, 일자리를 키워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를 이끌 각오, 포부는 뭐 아까 구민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구민으로서 살면서 본 영등포의 모습, 그리고 구청장이 된 이후에 바라본 영등포구의 모습,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첫 발을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국회 보좌관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국회에 있는 여의도로 제가 이제 삶의 터전을 이끌어서 그 이후로 한 10수년 동안 제가 살아왔고 아이를 키웠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제2의 고향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구청장이기 전에 제가 이제 영등포 구민의 한 사람이었고 또 학부모였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면서 영등포를 바라보는 어떤 애정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아까 이제 교육을 얘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육과 주거 환경 그리고 4차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를 얘기했습니다. 예. 이 4가지가 영등포에서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등포의 변화와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제가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정책 형성 과정에서 계속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키워드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떠오른 것이 교육하니까 얼마 전에 4살 어린아이가 그 통학 차량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길 삼동에 있는 어린이집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좀 고충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그 최근에 이제 그 폭염이나 또 이제 무더위나 또 기타 이제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이 보육 환경에서 예.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예전과 다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예. 또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그 교육이 어쩌면 또 아버님들의 가장 큰 숙제이면서 가장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맞벌이 부부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좀 교육을 하고 싶어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데 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래서 교육 아까 얘기했지만 예. 교육은 보육까지 포함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갔더니 이제 통학 차량에서 이제 그런 안전사고 아이들이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아마 그런 장치를 하나 하도록 했습니다. 예. 조만간 이제 보도가 나올 텐데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보육 교사들의 열악한 또 환경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의 어떤 보육 환경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 이왕 교육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교육 얘기부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린 학생들이 특히 뭐 중2 혹은 뭐 초등학교 5학년 이 정도 학생들이 근처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 많으셨을 것 같고 뭐 명문고도 육성하고 교육보좌관을 신설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감이 있으신지요? 그냥 아까 이제 선거 때 이제 그 안타까운 어머님들의 저도 한때 이제 그런 뭐 얘기를 듣고 네. 저도 이제 그런 공감대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이제 전학을 고민하는 게 영등포 구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명문 고등학교, 명문 학교를 바라는 어떤 교육열의 어떤 또 그런 또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영등포에서 다닐 수 있게 만들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명문학교라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명품 학교로 만들겠다. 그런 아이들의 인성,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그것이 가족, 그리고 그 지역, 그리고 영등포의 향후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미래를 이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면, 이제 예. 교육이 주거 환경이고 교육이 미래 비전입니다. 네. 교육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등포에서도 이 교육 문제를 가지고 교육이 잘 돼야지 주거 환경이 좋고 주거 환경이 좋으면 또 교육도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근본부터 한번 챙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교육보좌관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교육보좌관은 이제 임명이 되면 예. 교육보좌관은 이제 교육 현장도 제대로 알고요. 또 정책적인 측면도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아마 이제 영입을 할 겁니다. 영입을 해서 그 양반이 학교 현장, 학부모 그리고 필요하면 학생들과도 스킨십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학교장이나 교사 그리고 이제 교육청 필요하면 교육부 또 우리 관내에 이제 국회가 있습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다니면서 어떤 예산이나 현안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또 영등포만의 특색에 맞는 교육 환경은 어떤 건지에 네. 대해서 아마 챙길 것이고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교육 전문가를 통해서 힘을 실어줘서 네. 영등포에서만큼은 교육을 통해서 영등포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거를 예, 약속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보직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자, 이제 구정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구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것이 영등포 1번가라는 사이트인데 관련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캠페인 슬로건이 탁 트인 영등포였습니다. 네. 이게 탁 트인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소통과 협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탁 튼다 그러잖아요. 네네. 소통이죠. 또 탁 트이도록 해결한다. 산적한 영등포의 현안들, 교육, 주거환경, 일자리 이런 등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구민들과 함께 협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영등포 1번가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한 네. 1,500건 정도의 제안이었는데요. 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18개의 동사무소 있습니다. 그쪽에 네. 직접 와서 어르신들, 주부들, 청년들이 와서 직접 제안을 해주고요. 전화로 해준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해가지고 실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하.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무슨 신길 3동 앞에 쓰레기 치워달라 그건 바로 해결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런 유치원을 세워달라 그런 건 바로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래이래 해서 프로세스 설명하고 네. 이거는 영등포 100년 미래 비전위원회가 오늘 생깁니다. 네. 한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계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 구청에 계시는 우리 간부들, 국자 과장님들하고 허심탄회한 회의들을 여러 번 거쳐서 그거에 대한 아까 같은 유치원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안을 마련하고요. 그거를 9월 27일인가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1차적으로 구민들한테 이러한 분야의 것들, 현안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고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등포 구민분들은 영등포 1번가 사이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등포역 일대가 심장인데 심장이 노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역 주변으로 전통시장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도로도 복잡하고 고가차도 이어지면서요. 그 부분 사업을 좀 역점 사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역점 사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네. 어떤 공약이었고요. 그게 뭐냐면 영등포 고가가 어디냐면 여의도 공원에서 영등포 역으로 건너는 이제 고가 차도입니다. 네, 유명하죠, 그 밑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의 차도가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가지만 몇 번 길을 잃고 다시 여러 번 돈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영등포의 어떤 각종 현안들의 현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냐. 그래서 고가 차도를 철거하고 그쪽을 평면 교차 방식 교차로로 전환해서 그 지역을 이제 녹지 공간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해서 그 주변이 사람들이 찾고 외국인과 청년들, 우리 주민들이 여유와 또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워낙 큰 도로가 많아서 그런지 뭐 공기질도 많이 좋지 않고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나 주택이 많은 신길, 도림, 뭐 대림동, 뭐 주차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영등포구에 쌓여 있는 그 각종 현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쓰레기 문제와 네. 또 그 주차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히 저희가 좀 다각도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TF를 쓰레기와 그 주차 문제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거. 저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이제 25개 구청장 뭐 약간 그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시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라. 그게 바로 이제 청소와 쓰레기와 주차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것마저라도 못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이제 각 지역 동을 돌면서 네. 그런 부분을 챙겨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녹지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산이 없는 유일한 구입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과 공원을 확충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푸르고 쾌적한 어떤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뭐 박원순 서울시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정무수석실 행정관 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시와 또 협치를 이끌 것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큰데 Y밸리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사업인데 이것도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어떤 건지요, 이게? Y밸리란 게 Y가 이제 영등포의 Y 그리고 영 젊다 그리고 역동적이라는 뜻이고요. 네. 영등포 밸리가 이제 경인로와 물레동을 중심으로 거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철물 공장 등 약간 영세한 그런 어떤 산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지금 시대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렇게 전진 기지로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 얼마 전에 그 대림동 쪽인가요? 그쪽 물레동이군요. 물레동 쪽에 4m짜리 조형물이 하나 생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피어오르는 예. 꽃 모양인데 금속 모양인데 꽃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는 그게 어찌 보면은 영등포의 미래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예. 피어오르다 조형물 물레동 찾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인사도 굉장히 눈에 띄어요. 이게 구청장 취임하신 뒤에 인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결국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소신 저는 영등포에서 실천을 하고자 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누구나 하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각도로 제가 3가지 기준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네. 능력과 청렴과 평판 3가지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 모든 주관적인 기준을 다 배제하겠다 했고요. 원칙과 상식에 맞는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총무과장을 여성으로 했고요. 보통 각 구의 총무과장 같은 경우는 여성이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구 최초였고요. 그리고 기획 담당관, 홍보 전산과장, 그리고 감사팀장을 여성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뭐 여성에 대한 배려를 왜 했냐라 하는데 일단 제가 공약 중에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것도 있고 네. 또 섬세한 업무 처리가 또 이 여성 공직자들의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에 맞게 좀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인사팀장을 경무부 수정의 하나인 청소과에서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청소나 주차 관리나 가로 정비 등 이제 소위 기피 부서라 그러죠. 네. 되게 힘들고 빚은 안 나고 그렇지만 우리 구의 민생 현안과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의 직원을 인사팀장 총괄로 해서 어떤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냈고요. 예. 그래서 향후에도 업무 능력과 성과가 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에 공정한 기준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 신선한 인사를 두고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게 구정으로도 또 접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4년 뒤에 이제 구민들이
이 최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말씀들을 또 평가를 해주실 텐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신지요? 영등포가 강남의 원조였고 서남권의 종갓댁이었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제가 회복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가 영등포 미래 100년, 미래의 틀을 제대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 우, 사회적 약자 등이 함께 더불어 윈윈하는 그런 어떤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하나 들을 텐데요.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잖아요. 영등포 구민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청취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 김광석의 일어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이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제가 평소 즐겨 듣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영등포구의 100년 미래 희망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의지를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구가 과거에 서남권 종갓댁이었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우리 자긍심도 세우고 잘해보자. 새로운 영등포, 탁 트인 영등포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담았습니다. 네, 새로운 영등포 시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현일 서울 영등포 구청장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그리고 투데이 안전 톡톡 코너가 이어집니다. 잠시 뒤 2분 2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죠.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내일 모레면 벌써 또 주말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해외여행 소개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러시아 찍고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 주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가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 꽃할배에 나와서 더 핫해진 곳이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해봤습니다. 네. 바로 독일인데요. 아하. 네, 서유럽 여행지로 살짝 스쳐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 한 나라만 여행해도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독일의 매력적인 여러 지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독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번 월드컵이네요. 네. 조별 예선 3차전에서 우리나라에 2대0으로 진 FIFA 랭킹 1위 독일. 자, 독일 하면 여행지로도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인데 어느 지역부터 가볼까요? 네, 우선은 좀 익숙하고 유명한 지역부터 가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에 제일 핫한 베를린입니다. 베를린. 네, 베를린이 또 꽃할배에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핫한 클럽의 메카로 엄청 또 이제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이 밀집된 지역으로 새롭게 부상된 지역이에요. 그래요? 클럽이 유명하대요? 엄청 유명하대요. 가고 싶네요. 네, 클럽이 또 세계에서 유명한 클럽, 세계에서 제일 핫한 클럽 네. 이런 식으로 꼭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관광지로서 또 분단 국가의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여행객이라면 또 더 의미 있게 느낄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하는데요. 분단된 독일일 때 이제 연합군이나 외국인 여행객들이 이곳을 이제 서로 오고 갈 수 있었대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네. 유일한 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남겨져 있는데요. 이곳 보시면 왠지 우리도 이런 관문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겐 좀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드미트리 부르베리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남자 두 할아버지가 키스하는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두 분이 누구시냐면 한 분은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라는 분이시고요. 네네. 한 분은 에리 호네커라는 분이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키스를 했어요.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분이 동독이랑 소련의 두 대표님인데 네. 실제로 그 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키스를 했다 해서 되게 풍자하는 그림으로 유명해요. 아하. 근데 이 그림이 이스트사이드 미술관이라는 곳에 있는데 미술관 하면 왠지 안에 건물에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미술관이 아니라 베를린 장벽에 벽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큰 외부 갤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작가들이 118명이나 참가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을 보실 수 있어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저도 베를린 장벽 사진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형제 키스 네. 벽화도 있고 다른 뭐 그래비티도 있고 뭐 예술 작품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로. 맞아요. 이제 의미 있는 그림이긴 해요. 근데 네, 이런 좀 특이하죠. 예, 이걸 이제 본따서 얼마 전에 일부 그 주간지, 일간지에서도 세계 정상들이 서로 키스하는 맞아요.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자, 베를린에 가봤고요. 브란덴부르크 문도 가봤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미넨으로 가볼 건데요. 미넨 하면 사실 10월에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가 가장 유명해요. 네. 근데 저도 옥토버 페스트에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맥주를 마신다는 거를 처음 봐서 또 맥주예요, 또 맥주? 네, 놀라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 전 세계인이 또 되게 그 술을 먹고 있는데도 되게 정말 즐겁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 축제가 이뤄지는 공간에는 놀이기구도 이제 설치가 돼요. 네. 그 해체할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그래서 하나의 맥주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날 여기에 참가하는 독일인들이 전통 복장을 다 입고 와요. 그게 가장 재밌는 장면인데요. 네. 왜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입고 있을 법한 옷이에요. 근데 아하. 그것들을 전부 다 입고 오니까 되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나는 10월에 갈 게 아닌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큰 맥주집이 미넨에 있습니다. 네. 바로 호프브로이 하우스인데요. 여기서도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음악도 연주하고 인테리어나 메뉴판도 되게 고풍스러워서 옥토버 페스트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아하. 또 옥토버 페스트랑 똑같은 맥주 1리터 맥주를 팔고 있기 때문에요. 네. 기념으로 한번 드셔보셔도 되고 이 잔을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시기도 해요. 아하. 집에서 드시려고 하는 건지 네. 그래서 그 잔도 꼭 구매해 오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지난주에 일본 삿포로 맥주 축제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독일이니까 왠지 느낌이 왔어요. 일찍이. 그쵸. 또 맥주 얘기하겠구나. 네. 맥주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니, 제가 지금 그 옥토버 페스트 사진을 찾아봤더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굉장히 고풍스럽고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천장부터 알록달록하게 물결처럼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며놓고 네. 오하이어를 맞춰가지고 굉장히 각 잡고서 다들 네. 전통 복장을 입고 나무 테이블 위에 앉아서 그러게 말이에요. 1리터 맥주를 다 들고 있어요. 네, 굉장히 크군요. 얼굴만한 네, 얼굴만해요. 잔을 들고 얼굴보다 있는데. 클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 일본 그 삿포로 맥주 축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 네, 좀 스케일이 고풍스러운 좀 더 느낌이 크죠. 네, 있네요. 그리고 네. 1리터짜리 맥주라면은 또 배부르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맥주 얘기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은 어느 도시를 가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비교적 덜 유명한 함부르크와 디셀도르프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독일은 또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아유, 맥주의 유명하죠. 맥주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음악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멘델스존과 브람스의 탄생지가 함부르크고요. 네. 또 이제 그 디셀도르프는 슈만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슈만이 1850년 9월에 디셀도르프 합창단과 이제 지휘자로 초대받아서 왔었대요. 네. 근데 그때 디셀도르프의 너무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바로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 그게 뭐냐면 첼로 협주곡 라인이라고 부르는 첼로 협주곡이 있는데요. 그 곡이랑 또 3번 교향곡을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보자마자 슈만이 음악이 떠오를 정도니까 디셀도르프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또 교양 있는 소식까지 곁들여주시니까 아까 맥주가 훅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함부르크 하면은 멘델스존하고 브람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 또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 도시들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아요. 유럽 하면 사실 쇼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쇼핑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흔히들 비행기표가 뽑았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쇼핑이 저렴해요. 근데 특히 이 두 지역 제가 말씀드렸던 디셀도르프랑 또 함부르크는 그 근처에 메가더글렌이라는 아울렛까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숍 말고도 아울렛에서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진짜 비행기표뿐만 아니라 진짜 숙박비까지 뽑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객은 물론 전 세계 여행객이 필수 여행 코스라고 꼽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독일 도시를 소개받았으니까요. 배고파질 것 같아요. 네. 독일 하면은 소시지 유명하고 맞아요. 육류가 또 발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육류 음식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예. 맥주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들이 좀 발달한 것 같은데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슈바인 학세예요. 들어봤어요. 네,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 족발이랑 비슷한 음식이에요. 돼지 발끝 부분을 삶은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먹잖아요, 족발을. 네. 근데 그걸 한 번 더 구워내서 바삭바삭하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하는 음식인데요. 네. 너무 맛있어요. 왜냐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기이기 괜찮겠다. 때문에 맛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식 돈가스인 슈니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슈니첼은 사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돈 스파이크가 만들어서 유명해졌어요. 네. 우리한테도 되게 친숙해졌는데요. 그러니까 돈가스 같은 모양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돼지고기를 보통 돈가스로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건 송아지 고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육질이 연하고 크기도 되게 크기 때문에 혼자 먹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고요. 소시지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소시지와 함께 꼭 나오는 자우어크라우트라는 양배추 절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음식이랑도 어울리고요. 특히 맥주와도 너무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데요. 꼭 네.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무리는 맥주예요. 네. 자, 그리고 독일 여행할 때 꼭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독일에서 제일 중요한 점인데요. 정보인데요. 독일 사이사이를 제가 또 독일을 전체적으로 보시라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기차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기차 여행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동 경로를 짜실 때 물론 이제 요즘에는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네. 그래도 기차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 그 일정을 고려하셔가지고 유레일 패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네. 이 유레일 패스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독일만 이용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패스, 다른 나라도 가셨을 때 이용하실 수 있는 패스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3개국, 5개국 이런 네.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독일 여행지 추천 받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핌 김유종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투데이 안전톡톡 오늘도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이다 보니까 물놀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네, 이제 벌써 부산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 3건의 익수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다행히 익수자 6명 모두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당시 2명은 구조 당시에 의식과 호흡이 없어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도 받았고 현재는 2분 다 의식이 회복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심폐소생술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더 소개해 주세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이 3고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깨우고는 먼저 의식 확인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의식 없는 환자가 발견했다 하시면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환자의 움직임이 없다 하시면 바로 알리고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고를 할 때는 정확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뭐 거기 흰색 티 입은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깨웠고 알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르기 가슴 압박을 해야 되네요. 네, 이제 두 팔을 앞으로 뻗어서 손을 포개서 깍지를 끼고 가슴 중앙,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를 손바닥의 아랫부분 손꿈치를 대고 깊고 빠르게 압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 한 중앙 정도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쇄골 아시죠? 네. 쇄골은 우리말로 빗장뼈라고 하는데요. 이 빗장뼈 두 개가 만나는 곳, 이제 목 아래 부위에 쏙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제 찾으셨나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느껴지는데요. 네네네. 여기 아래로 쭉 만져보시면 이제 딱딱한 뼈가 만져집니다. 이게 바로 가슴뼈고요. 이 뼈를 배 쪽 방향으로 쭉 만지다 보면 이제 명치 부위에서 끝이 나는데 이 빗장뼈 사이와 아까 명치 부위를 반으로 나눈 선, 이 선의 아랫부분을 누르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손꿈치를 이용해서 누르는데 이때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을까요? 누를 때는 팔꿈치는 절대 구부리지 마시고 쭉 편 상태에서 환자의 몸과 누르는 팔의 방향이 이제 수직이 되도록 눌러야 됩니다. 확실하게 환자의 위로 올라가서요. 체중을 이용해 눌러주는데요.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 깊이는 5에서 6cm의 깊이로 압박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입으로 숫자를 세면서 압박하는데 눌렀다가 이제 떼는 것도 중요해요. 네. 압박 직후에 이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튀어지도록 이완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깨우고 누르고 알리고 다 끝났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변 분들과 나눠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공공장소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건 언제 쓰나요? 이제 처음에 요청해달라고 하신 분이 오면 이제 바로 쓰면 되는데요. 네. 사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전원을 켜고 이제 한 사람은 압박을 계속하시고 가지고 오신 분이 충격을 전달해주는 패치에 그려진 위치대로 패치를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오른쪽 쇄골 이 빗장뼈 아래에 붙여주시고 다른 하나는 이제 왼쪽 가슴 바깥쪽 아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붙여줍니다. 그러고 커넥터를 꼽으면 자동으로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지 알려주는데요. 이때 전기 충격을 준다고 하면 충격 버튼 누르기 전에 모두 떨어지세요라고 알리면서 주변 사람이 환자에게서 다 떨어진 것을 확인 후에 충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동 심장 충격기 예전에는 자동 제세동기라고 했나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또 쉬운 말로 풀어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민방위 훈련 가서 한번 해봤는데 네. 처음에 되게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기계를 열어보니까 설명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잘 쓰시면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장치니까요. 꼭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을 기억을 잘 하더라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당황해요. 연습 매일 해보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119 영상 통화가 정말 유용한데요. 이제 119 누르시고 그대로 이제 통화 버튼 말고 영상 통화 버튼만 눌러주세요. 네. 전화를 받은 대원분께 이제 핸드폰 영상으로 현재 상황 보여주면 대원분들이 신속 정확하게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영상 통화까지 119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